일본에서 27일부터 오늘까지 일본 여자 육상 국가대표 선수의 고백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 기사로 공개되었습니다. 도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경기 단체에서도 방치하고 있다. 일본 사회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 경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고백에 일본 언론에서 갑자기 도찰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데 충격적인 인터뷰 기사와 한국 등 외국 선수들까지 도찰 대상으로 삼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여자 육상 국가대표 선수는 자신을 음란하게 찍은 사진들이 회원제 교류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트위터 쪽지 기능으로 다시 자신에게 발송되는데 사진을 많이 훼손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합성 사진 등으로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경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새로운 사진들이 쏟아지고 확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사진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합성 사진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진들은 인스타그램들에 수집이 되거나 이상한 사이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합성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나갔을 때에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고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성의껏 포즈를 취해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고 점점 더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에 경기연맹 관계자와 의논을 했는데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 라고 안이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28일에 교도통신에서 공개한 인터뷰 2탄은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부랴부랴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이다. 노출 없는 유니폼 입고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전날에 나온 인터뷰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유니폼을 그렇게 입은 여자 선수들이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정말 여자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구나. 유니폼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무섭다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들도 이런 하소연을 받아줄 사람과 창구가 전혀 없을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체육 관계자와 정부가 지켜주지 않고 선수 스스로 조심해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29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기사는 도찰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온 교수들과의 대담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런 도찰 범죄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눈에 띄게 도찰은 범죄입니다. 라고 간판과 포스터를 많이 붙여야 한다. 경기장별로 촬영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 등의 도약 경기에서는 정면과 하방, 단거리는 스타트 장소 등을 도찰 굿샷 위치로 지정하고 순회 감시해야 한다. 방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 도찰 비디오를 구입해서 공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비가 고도의 기술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일본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런 여자 육상 대표 선수의 충격적인 공개 고백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도 댓글은 충격적입니다. 경기 관계자와 친족들만 촬영하도록 하자. 남자 선수들의 탈의는 왜 촬영하느냐. 온천도 남탕도 쉽게 방송에 나가잖아. 남자도 피해자이다. 여자 선수가 인기 있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도찰을 요구하고 있잖아.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유니폼이 문제이다. 무관객과 무매체로 조용히 대회를 하면 된다. 인터넷 댓글들의 수준이 품위 있기를 원한 것은 무리이지만 여자 육상 선수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주지 못하는 댓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본에서 일본 사회의 도찰병에 대해 화제가 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8월에 이미 여자 육상 대표 선수의 심각한 상담을 들은 체육 관계자들은 그동안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긴급 회의에 나섰습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6일 일본 경기 단체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스포츠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각 경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일본의 인터넷에서 여자 선수들의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진들이 너무 많고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경부터 비치발리볼 경기 촬영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 선수 등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위험한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데 지난 8월과 10월에 있었던 여자 육상 선수들의 사진들은 인터넷에 편집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상연맹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생부터 성인 대회까지 매번 수상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 심지어 단골도 있다. 촬영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촬영을 금지할 방법은 없고 이상한 사이트에 올라오면 사이트 측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찰병은 일본 사회의 포르노 산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쉽지 않고 미디어의 관심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여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외모에 대한 사진과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워낙 포르노성 사진 등에 열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알리차 슈미트입니다. 알리차 슈미트 독일 육상 선수는 세계적으로 미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알리차 선수에 대한 기사가 많으며 특히 성적 어필에 관한 사진은 어디에도 넘칠 정도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난 선수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골프의 안시네 선수입니다. 안시네 선수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몸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시네 선수의 미모가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좋은데 도찰에 가까운 접근으로만 기사화되는 것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또 인천 현대제철의 이민아 선수에 대해서도 성적 매력이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기사 내용 자체가 축구 실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에 대해 외모와 성적인 매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포르노 비즈니스와 도찰병으로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과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즐거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일본 아데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용 첨단 재료 개발 기능 일부를 한국으로 결국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이죠. 자, 일본 언론사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아데카는 이 고유 전재료, 즉 하이케이 재료라고 하죠. 이 고유 전재료라고 불리는 화학품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시제품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이 아데카가 한국에 투자하는 액수는 수억엔, 즉 수십억 원 수준의 꽤나 큰 규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데카라는 회사는 데이터의 일시 저장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거나 기기 소형화에 이용하는 고유전 재료, 즉 하이케이 물질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세계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로 전 세계 13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꽤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데카는 현재 수원시에 있는 연구개발센터, 즉 R&D 센터 면적을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넓히고 클린룸이나 이 기기를 설치해 차세대 재료의 시제품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데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실제 아데카는 차세대 통신 규격 5세대 즉 5G 등 첨단 재료의 경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기존에 수출해 왔습니다. 보안 때문이겠죠. 하지만 5G 전용 수요로 고객과의 제휴를 통해 고기능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현지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아데카가 확장하는 약간 좀 원론적인 멘트예요. 그냥 언론 보도용. 실제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등 세계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에선 화학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빠르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산솔루스가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초극박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극박을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에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16일 발표가 났는데요. 자, 여러분, 수주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주를 떠나서 일본 업체가 독점했던 국내 초극박 시장에 국내 소재 업체가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이런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일본 업체로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아데카의 재료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개발 기능의 일부를 옮기면서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실제 이 아데카의 숨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정말 얼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이 파렴치한 일본이 또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이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1년 안에 제주 앞바다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위험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틀 전이죠. 15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총리가 된 스가 총리죠. 이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실제 시찰을 하면서 이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나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서 실제 방류는 2022년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 처리에 급하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오는 2022년이면 실제로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는데 원전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하루에 170톤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오염수에는 세슘, 코발툼, 스트론튬, 안티몬, 삼중수소 등 핵 분열 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있는 아주 위험한 물인데 일본 정부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발암 물질인 이 삼중수소는 걸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는 최악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국내 앞바다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이 세슘 등 핵종 물질이 극미량의 세제곱미터당 10에 마이너스 20제곱 베크럴, 즉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세슘도 문제이지만 일본이 정말 만에 하나 오염수를 몰래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세슘이 아닌 이 다른 핵종 물질도 포함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을 국가는 당장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뭐 세계적 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예요. 그린피스는 실제로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동중국해로 우선 퍼지고 이 퍼진 물이 쿠루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실제 이 유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